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심연 속에 숨겨진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전 우리에게는 경고 신호가 주어집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 심리적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신호는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유해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기에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더욱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융이 발견한 이 위험 신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많은 분들이 그저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때는 1913년 융은 훗날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바로 환자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어두운 모습, 즉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인간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을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자신은 완벽하게 결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뇌신경 필터링 시스템이 무의식의 내용물에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융의 기록에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퍼뜨림으로써 한 사람의 평판, 인간관계, 그리고 때로는 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 수많은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가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 전체,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심리적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융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의 지혜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완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는 방식과 당신의 실제 내적 경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느껴질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감정, 동기를 당신의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의식적인 조종이 아니라 대상을 실제 정신적 붕괴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의식적인 현실 왜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투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왜곡된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 전체가 한 사람의 투사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레온 페스팅거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투사를 제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모순된 관찰을 믿기보다는 그 투사자의 확신에 자신의 인식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 희생양으로 지목된 구성원에게 등을 돌리는 방식이며 직장에서 무고한 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방식이고 공동체가 현실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투사된 비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투사자는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융은 가장 위험한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사당한 사람은 고립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결국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집단적 망상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융은 위험한 그림자 투사의 명백한 경고 신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숨겨진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들은 당신이 혹시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 동기, 인격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둘째, 반대되는 증거에 대한 면역.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 증거도 그들의 인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명 시도를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해석합니다. 셋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 극도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닌 투사된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일관된 피해자 서사. 모든 갈등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나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이 주인공인 비극의 줄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변인 포섭 행동.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한 걱정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말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의 평판, 인간관계, 혹은 온전한 정신 중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심화된다고 보았습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합니다. 2단계, 확신의 결정화.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의심도, 수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됩니다. 중립적인 행동조차 악의의 증거가 됩니다. 4단계, 사회적 포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난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당신에게 맞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오직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그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당신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만이 융이 발견한 유일한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인 에고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투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에고가 팽창된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팽창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통합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원형적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관의 역할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눈에 띄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에고가 팽창된 개인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고상함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무한히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은 신비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지만 팽창된 개인은 자신의 인식과 판단에 절대적인 확신을 보입니다. 그들은 의견 차이를 악으로, 질문을 진리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비범한 카리스마와 경직된 사고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들의 확신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팽창된 상태는 심리적 유연성을 제거합니다. 융은 팽창된 개인이 결국 자신의 작은 에고를 초개인적인 내용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긴장감 아래 붕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붕괴하기 전에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될 때 융이 완벽한 사람 문제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위험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개인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압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은 끔찍한 공허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흠없는 외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심리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그가 거부한 그림자의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폐된 용기 속의 압력처럼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그림자 폭발을 경험합니다. 억압된 모든 내용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건들입니다.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최종적인 그림자 폭발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아마도 융이 확인한 가장 놀라운 신호는 원형적 빙의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될 때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개성이 사라지고 고대의 비인격적인 무언가로 대체될 때 이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속하지 않는 권위로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피해자에 사로잡혀 항상 고통받고 구조를 요구하거나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악에 맞서 우주적 전투를 벌이는 정의로운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빙의된 사람은 비범한 확신과 목적의식을 경험합니다. 인간의식의 정상적인 모호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도로 설득력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원형은 극단적인 양극성을 포함합니다. 성인을 만드는 동일한 에너지가 광신도를 만듭니다. 구원자 원형은 필연적으로 그 그림자 측면을 드러내며 종종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위험 신호는 융이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으면서 강박적으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이들은 반복 강박에 갇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 드라마의 역할로 끌어들입니다.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항상 놀랍도록 유사한 대본을 따르며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납니다. 위험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에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배신자, 유기자 또는 박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의식적인 자각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것들은 의식의 비다레로 가져올 때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늘 평안과 명료함.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심연 속에 숨겨진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전 우리에게는 경고 신호가 주어집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 심리적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신호는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유해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기에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더욱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융이 발견한 이 위험 신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많은 분들이 그저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때는 1913년 융은 훗날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바로 환자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어두운 모습, 즉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인간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을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자신은 완벽하게 결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뇌신경 필터링 시스템이 무의식의 내용물에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융의 기록에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퍼뜨림으로써
한 사람의 평판, 인간관계, 그리고 때로는 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 수많은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가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 전체,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심리적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융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의 지혜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완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는 방식과 당신의 실제 내적 경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느껴질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감정, 동기를 당신의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의식적인 조종이 아니라 대상을 실제 정신적 붕괴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의식적인 현실 왜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투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왜곡된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 전체가 한 사람의 투사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레온 페스팅거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투사를 제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모순된 관찰을 믿기보다는 그 투사자의 확신에 자신의 인식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 희생양으로 지목된 구성원에게 등을 돌리는 방식이며 직장에서 무고한 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방식이고 공동체가 현실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투사된 비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투사자는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융은 가장 위험한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사당한 사람은 고립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결국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집단적 망상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융은 위험한 그림자 투사의 명백한 경고 신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숨겨진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들은 당신이 혹시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 동기, 인격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둘째, 반대되는 증거에 대한 면역.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 증거도 그들의 인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명 시도를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해석합니다. 셋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 극도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닌 투사된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일관된 피해자 서사. 모든 갈등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나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이 주인공인 비극의 줄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변인 포섭 행동.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한 걱정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말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의 평판, 인간관계 혹은 온전한 정신 중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심화된다고 보았습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합니다. 2단계, 확신의 결정화.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의심도, 수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됩니다. 중립적인 행동조차 악의의 증거가 됩니다. 4단계, 사회적 포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난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당신에게 맞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오직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그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당신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만이 융이 발견한 유일한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인 에고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투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에고가 팽창된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팽창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통합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원형적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관의 역할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눈에 띄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에고가 팽창된 개인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고상함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무한히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은 신비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지만 팽창된 개인은 자신의 인식과 판단에 절대적인 확신을 보입니다. 그들은 의견 차이를 악으로, 질문을 진리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비범한 카리스마와 경직된 사고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들의 확신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팽창된 상태는 심리적 유연성을 제거합니다. 융은 팽창된 개인이 결국 자신의 작은 에고를 초개인적인 내용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긴장감 아래 붕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붕괴하기 전에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될 때 융이 완벽한 사람 문제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위험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개인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압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은 끔찍한 공허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흠없는 외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심리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그가 거부한 그림자의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폐된 용기 속의 압력처럼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그림자 폭발을 경험합니다. 억압된 모든 내용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건들입니다.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최종적인 그림자 폭발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아마도 융이 확인한 가장 놀라운 신호는 원형적 빙의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될 때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개성이 사라지고 고대의 비인격적인 무언가로 대체될 때 이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속하지 않는 권위로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피해자에 사로잡혀 항상 고통받고 구조를 요구하거나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악에 맞서 우주적 전투를 벌이는 정의로운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빙의된 사람은 비범한 확신과 목적의식을 경험합니다. 인간의식의 정상적인 모호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도로 설득력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원형은 극단적인 양극성을 포함합니다. 성인을 만드는 동일한 에너지가 광신도를 만듭니다. 구원자 원형은 필연적으로 그 그림자 측면을 드러내며 종종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위험 신호는 융이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으면서 강박적으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이들은 반복 강박에 갇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 드라마의 역할로 끌어들입니다.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항상 놀랍도록 유사한 대본을 따르며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납니다. 위험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에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배신자, 유기자 또는 박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의식적인 자각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것들은 의식의 비다래로 가져올 때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늘 평안과 명료함.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심연 속에 숨겨진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전 우리에게는 경고 신호가 주어집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 심리적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신호는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유해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기에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더욱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융이 발견한 이 위험 신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림자 투사. 많은 분들이 그저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때는 1913년, 융은 훗날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바로 환자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어두운 모습, 즉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인간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을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자신은 완벽하게 결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뇌신경 필터링 시스템이 무의식의 내용물에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융의 기록에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퍼뜨림으로써 한 사람의 평판, 인간관계,
그리고 때로는 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 수많은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고 맹렬히 비난하던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가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족 전체,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심리적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융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의 지혜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완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는 방식과 당신의 실제 내적 경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느껴질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감정, 동기를 당신의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의식적인 조종이 아니라 대상을 실제 정신적 붕괴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의식적인 현실 왜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투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왜곡된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 전체가 한 사람의 투사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레온 페스팅거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투사를 제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모순된 관찰을 믿기보다는 그 투사자의 확신에 자신의 인식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 희생양으로 지목된 구성원에게 등을 돌리는 방식이며 직장에서 무고한 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방식이고 공동체가 현실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투사된 비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투사자는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융은 가장 위험한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사당한 사람은 고립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결국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집단적 망상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융은 위험한 그림자 투사의 명백한 경고 신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숨겨진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들은 당신이 혹시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 동기, 인격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둘째, 반대되는 증거에 대한 면역.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 증거도 그들의 인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명 시도를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해석합니다. 셋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 극도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닌 투사된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일관된 피해자 서사. 모든 갈등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나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이 주인공인 비극의 줄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변인 포섭 행동.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한 걱정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말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의 평판, 인간관계 혹은 온전한 정신 중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심화된다고 보았습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합니다. 2단계, 확신의 결정화.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의심도, 수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됩니다. 중립적인 행동조차 악의의 증거가 됩니다. 4단계, 사회적 포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난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당신에게 맞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오직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그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당신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만이 융이 발견한 유일한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인 에고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투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에고가 팽창된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팽창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통합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원형적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관의 역할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눈에 띄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에고가 팽창된 개인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고상함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무한히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은 신비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지만 팽창된 개인은 자신의 인식과 판단에 절대적인 확신을 보입니다. 그들은 의견 차이를 악으로, 질문을 진리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비범한 카리스마와 경직된 사고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들의 확신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팽창된 상태는 심리적 유연성을 제거합니다. 융은 팽창된 개인이 결국 자신의 작은 에고를 초개인적인 내용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긴장감 아래 붕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붕괴하기 전에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될 때 융이 완벽한 사람 문제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위험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개인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압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은 끔찍한 공허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흠없는 외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심리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그가 거부한 그림자의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폐된 용기 속의 압력처럼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그림자 폭발을 경험합니다. 억압된 모든 내용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건들입니다.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최종적인 그림자 폭발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아마도 융이 확인한 가장 놀라운 신호는 원형적 빙의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초개인적 에너지의 통로가 될 때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개성이 사라지고 고대의 비인격적인 무언가로 대체될 때 이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속하지 않는 권위로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피해자에 사로잡혀 항상 고통받고 구조를 요구하거나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악에 맞서 우주적 전투를 벌이는 정의로운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빙의된 사람은 비범한 확신과 목적의식을 경험합니다. 인간의식의 정상적인 모호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도로 설득력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원형은 극단적인 양극성을 포함합니다. 성인을 만드는 동일한 에너지가 광신도를 만듭니다. 구원자 원형은 필연적으로 그 그림자 측면을 드러내며 종종 자신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위험 신호는 융이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으면서 강박적으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이들은 반복 강박에 갇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 드라마의 역할로 끌어들입니다.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항상 놀랍도록 유사한 대본을 따르며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납니다. 위험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에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배신자, 유기자 또는 박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의식적인 자각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것들은 의식의 비다래로 가져올 때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늘 평안과 명료함.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심연 속에 숨겨진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